북한 다큐멘터리가 끝났을 때 현장은 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한 관광객이 사건의 진위 여부를 질문했을 때 안내자는 상세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It was during the 1950 war, 1950 to 53. Okay, so there's no precise date, just during the conflict as a whole. 그는 작은 목소리로 두려웠다고 인정했지만 때로는 강한 진실 추구 욕구와 불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안내자가 서구 군함을 격침시킨 영우모를 관광객에게 보여주자 한 관광객이 민감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근에 이 함선이 한국 군함을 침몰시킨 적이 있습니까? 안내자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한국 군함이 평양 해안에서 침몰해 46명의 선원이 전원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으로 인해 관광단의 방문은 중단되었고 정부 요원들이 그들을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들은 그 방에서 나올 수 있었고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사건은 그들에게 민감한 장소에서 민감한 질문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모든 소동이 지나고 안내자는 다시 길을 안내했으며 관광객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는 여전히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 여성이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방금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상부의 지시에 따라 그녀는 즉시 쓰레기를 청소해야 했습니다. 북한의 길거리에서는 광고판을 거의 볼 수 없고 눈에 들어오는 것은 모두 과도하게 열정적인 군인들 뿐입니다. 이들이 강조하는 정신적 상징은 일에 대한 무조건적인 헌신이며 이러한 세뇌를 통해서만 사람들을 노동력으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들에게 헌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북한 당국이 외부에 선전하는 무료 의료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무료 의료의 실제 상황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북한에서는 정말로 모든 국민에게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90년대 이후로 북한은 수입 약품이 부족했고 2000년 초가 되자 국가병원에는 거의 약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병원을 찾아가면 의사는 처방전을 써주고 환자는 외부 약국에서 약을 사야 했습니다. 작은 병은 대개 견뎌내고 큰 병은 북한의 최고 병원에서만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병원조차도 약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의 주사기와 수술 도구는 끓는 물에 소독되어 반복 사용되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북한 병원의 병상은 항상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약을 사야 하지만 병상과 수술실은 무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원하는 사람이 적은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대형 병원을 가는 비용이 엄청난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호텔에 도착한 관광객들은 인터넷이 없어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인터넷이 있어도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와 그의 측근들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평민들은 외부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평양의 아침은 조용하면서도 소란스럽습니다. 거리에는 사람이 없지만 교통경찰이 교통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차가 없는데도 왜 손짓을 하는가? 이는 북한이 형식주의를 중요시하는 나라임을 반영합니다. 다음 일정은 김일성 동상 앞에서의 사진 촬영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은 독재자와 함께 사진을 찍기 싫었지만 절차의 일부로서 따라야 했습니다. We stop here, but first we'll put the flowers down and then come back. So go and place your bouquets, the three of you. We bow. 1, 2, 3. 관광객들이 떠난 후에도 평민들은 계속해서 절을 하며 청소부들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북한 사람들은 이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이는 김일성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보여줍니다. 점심 식사 시간에는 전국에서 유일한 피자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북한의 엘리트 계층과 소수의 외국인 관광객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양 음식점이 열릴 수 있었던 이유는 김정일이 피자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서양과 항상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김정일은 피자를 먹을 때마다 비판적 시각으로 먹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웃음이 나옵니다. 피자를 먹은 후 관광단은 특별히 준비된 환영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여기서 자원봉사자들과 관광객들은 웃음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색하고 인위적이었습니다. 이 훈련된 웃음 뒤에는 얼마나 많은 슬픔이 숨겨져 있을까요? 환영 행사의 마지막 부분은 소형 공연이었습니다. 다양한 재능을 가진 청년들이 공연을 했지만 그들의 외모와 행동은 이상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특히 그 미소는 북한에서만 볼 수 있는 미소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태어날 때부터 국가에 빚을 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독특한 감사 표현 방식입니다. 이곳에서는 감사가 거의 유일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는 사람들은 김정은을 찬양하는 노래를 계속 연습해야 합니다. 그 가사 중 진심이 담긴 부분이 얼마나 될까요? 공연장을 떠난 후 관광객들은 백두산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김정일이 태어난 성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내자는 1950년에 김정일이 게릴라 부대를 결성했다고 소개했습니다.
Somewhere Kim Il-sung created the guerrillas in 1920. In 1920, he was only 8 이 years 말을 old. 들은 관광객은 후회했습니다. did they think 그 we're 주변에는 idiots? 감시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북한 측은 그들의 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일정은 현지 주민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의 여주인은 벽에 걸린 지도자와의 사진으로 권력층임을 드러냈습니다. 너무 지루해진 관광객들은 바다로 도망쳤습니다. 해변에서 해초를 줍는 여성들을 통해 북한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민간인이 외국인 관광객과 사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되면 가족 전체가 위험에 처합니다. 이는 주민들이 깨우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은 역사 속 고난의 행군 시기를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때는 식량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김씨 가문과 그 측근들은 여전히 풍족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행군 시기 주민들은 어떻게 생존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먹었을까요? 생존자들은 옥수수 줄기를 갈아 만든 국수와 나무 껍질로 만든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없으면 땅을 파서 나온 흙을 국수 모양으로 빚어 끓여 먹었다고 합니다. 고난의 행군 말기에 이르러 정부의 통제는 줄어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돼지를 사기 위해 가산을 팔았습니다. 돼지 사료가 없으면 가족의 배설물을 이용해 돼지를 키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냄비에 사람과 돼지의 음식을 함께 요리했습니다. 배고픔 앞에서는 혐오감이 무의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돼지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나았습니다. 모든 것을 팔아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빈집에서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탈북자들은 고향을 향해 화장실도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단지 잘못된 나라에 태어났을 뿐입니다. 내 아들이 10일 전에 수용소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은 밥을 배불리 먹고 싶다 입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 사람들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밥을 배불리 먹어보고 눈을 감고 싶다.